자, 그래서 자료 구조란, 자료 구조가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료 구조란. 네. 데이터 스트럭처. 뭐예요? 데이터 뭐 구조 얘기하는 거죠. 구조. 그래서 자료들을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에 만들 프로그램에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맞는 곳, 적합한 자료 구조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아직은 우리 리스트랑 배열밖에 모르죠. 네. 근데 이걸 그러면 누가 어떻게 판단하냐? 요게 이제 프로그래머의 몫입니다. 내가 뭐 트리를 쓸 건지, 배열을 쓸 건지, 리스트를 쓸 건지, 그 컨텐츠를 만드시는 사람이, 여기는 좀 자주 데이터가 삽입 삭제가 되겠는걸? 하면 리스트를 쓰기도 하고, 여긴 딱 정해진 건데 웬만하면 이 크기를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 배열을 갖다 써서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대표적인 자료 구조. 배열, 링크드 리스트, 큐, 스택, 그래프, 트리 이렇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픽스 프로그래밍 배울 거잖아요. 거기는 뭐 배열 말고는 못 씁니다. GPU 안에서 쓸 수 있는 자료 구조는 아직까지는 배열 말고는 딱히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는 있는데 효율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돼서는 뭐 이 중에 골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죠. 아직 우리가 다 배우진 않았지만. 자, 그래서 노드에 대해서 배우죠. 노드. 자료 구조,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열에서의 노드는 뭘까요? 각각의 변수 한 개, 한 칸을 뜻한다. 그쵸? 자, 링크드 리스트에서 노드. 링크드 리스트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거, 자, 데이터를 요렇게 연결시켜 놓은 게 뭐였어요? 링크드. 이걸 링크드 리스트라고 했죠. 네. 주소를 통해서 각각 연결시켜 놓은 거. 여기서는 요 한 개가 뭐겠어요? 노드가 되는 거죠. 한 노드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데 그 한 개를 노드라고 한다. 자, 뭘 이용해서 구현했죠? 보조체 또는 클래스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현한다. 자,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 요 말이죠, 요 말. 링크드 리스트. 가리키고 있는 자료 구조. 여러 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운 거는 배열하고 링크드 리스트죠. 자, 머리를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배열 대 링크드 리스트. 배열의 단점. 배열의 단점. 10칸짜리 배열을 만들었는데 내가 데이터를 12칸을 쓰고 싶다.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 불가능하지 않죠. 12칸짜리 배열을 만들어서
뭐 해주면 네. 돼요? 복사해주면 된다. 그 과정이 연산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한 개 넣으려고 데이터를 10개를 복사하려면 연산이 너무 많아지죠? 비효율적이다. 자, 링크드 리스트는요. 링크드 리스트는 실행 도중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해줘도 큰 부담이 없다. 어떻게 추가하니까? 주소값을 노드만 생성해주고 주소만 연결해주면 되니까.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여도 큰 부담이 없다. 그쵸? 배열에서 데이터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면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되죠? 요 중간에 데이터를 하나 딱 넣는다. 자, 그러면 5개짜리를 만들고 일단 네, 다 네. 복사해줘야 되죠. 1, 2, 4, 5. 그쵸? 네. 그리고 여기에 3이 들어간대요. 다시 뭐예요? 1, 2, 3 넣고 얘 어디로 넘겨요? 뒤로? 4 넣고 얘 어디로 넘겨요? 뒤로? 5 넣고 지금 어마어마한 연산이 일어났죠? 네. 근데 리스트면 1, 2, 4, 5가 있는데 내가 3이라는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싶다. 5만 해주면 돼. 화살표만 2를 3하고 연결해주고 3을 4하고 연결해주고 얘를 뭐예요? 지워주면 끝났죠. 요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의 삽입 과정인 거죠. 삭제도 어때요? 삭제? 얘 삭제도 그냥 얘 지워주고 화살표만 어디로 연결해주면 돼요? 이쪽만 다시 연결해주면 끝나죠. 자,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를 써야 될 때는 실행 도중에 그쵸? 자주 데이터가 삽입되거나 삭제되거나 할 때 데이터가 자주 삽입되거나 삭제될 때 사용하면 좋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요거 아까 풀어봤던 거 요거를 뭘 구현해 볼 거냐면 그래서 이전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를 삭제할 때 하드 코딩해서 다 연결해 줬죠. 네. 데이터를 뭐 연결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연결해 주고 그쵸? 그리고 출력할 때도 헤드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타고 늘어나서 데이터를 출력했었어요. 그쵸? 근데 얘를 좀 간편하게 우리가 쓰는 걸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함수를 이용해서. 자, 요렇게. 그래서 멤버 함수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함수. 제가 예전에 그 멤버 함수의 동작 원리 설명해 준 적 있지 않았었나요? 디스 포인터 설명 안 했나요? 디스 포인트요? 네, 디스 포인터. 안 했나요? 안 했다. 그거를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아, 이건 아예 따로 해야겠다. 따로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했었던 것 같죠? 네. 생성자. 따로 한 번 더 하고. 그럼 일단은
멤버 함수 말고 그냥 전역 함수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전역 함수로. 이 친구 좀 이렇게 해서 접어 놓을게요. 디스 포인트 한 적이 없나? 그냥 돌아가는 느낌으로 한번 했던 것 같아. 제대로 하진 않았었나 봐요. 디스 포인터는 오늘 할게요, 오늘. 오늘 이거 리스트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얘는 뭐 딱히 진도에 영향 갖는 애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add 노드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add 노드 함수에서 만들기 쉽게 좀 쓰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의 헤드도 전역 함수로 넣어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친구도 이렇게 위쪽에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3 값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뭘로? null ptr로 초기화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add node 함수 void add node 데이터 하나 들어가 줘야겠죠? 자, 근데 지금 헤드가 제일 처음에 어떤 값이 들어있어요? null이죠. 근데 만약에 null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내가 딱 데이터를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 처음에 이 헤드가 비워져 있어요. 그럼 null이면 헤드에다가 추가해주면 되죠. 이렇게 뒤에 노드를. 그쵸? 근데 null이 아니라 노드가 한 이렇게 두세 개 정도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 내가 add node 하면 데이터가 어디에 추가돼야 되나요? 하영님? 제일 뒤에 추가돼요. 그렇죠. 제일 뒤에 추가돼야겠죠. 이쪽에. 그래서 처음에 null일 때는 너무 단순합니다. 어디에 추가합니까? 헤드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된다. 그렇죠? 근데 null이 아니라면 어디에 추가를 하면 될까요? 제일 마지막 노드 뒤에 추가를 해준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요거를 일단 하기 전에 뭘 먼저 할 거냐? 동적 할당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할당. 동적 할당.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수를 만듭니다. 언제 생성이 될까요? 자, 이렇게 변수를 5개 만들었어요. 자, 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 한 방에 다 생성이 되겠죠? 네. 여기 코드 짜자삭 지나가면서. 근데 이 친구는 뭐냐? 이 add node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해요. 3번만 호출해.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러면은 메모리에 몇 개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드가? 3개만. 3개만. 근데 이 친구가 아무것도 호출 안 했어요. 사용하는 유저가. 게임상에서. 버튼도 안 누르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 몬스터도 안 잡고. 그러면 추가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동적 할당이라는 건 뭐냐? 자, 동적 할당. 자, 프로그램 실행 중간에 요거를 우리는 런타임이라고 합니다. 런타임.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타임이죠. 런타임의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래머가 아니죠. 프로그래머 X 누구? 유저를 얘기하는 거죠. 직접 메모리 할당을 결정하게 해서 필요한 만큼 중간에 런타임 중에 메모리를 할당한다. 필요하지 않으면 할당이 안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당을 하냐? 자, new라는 명령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new 연산자. 그래서 나 int형 메모리를 중간에 할당할 거야. 어떻게? new int. 이해되실까요?
근데 우리 무슨 형 메모리를 할당하고 싶어요? new 노드형이 되는 겁니다. 화영님 요거 이해되세요? 네. 근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노드형 이렇게도 할당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건 동적 할당이 아닐까요? 이거는 음. 미리 프로그래머가 할당해 두는 그쵸. 프로그래머가 할당해 주는 거죠? 네. 유저가 뭐 하든 안 하든 여기에 소스 코드 들어오면 무조건 자동으로 되는 거죠? 네. 프로그래머가 할당해 놓은 겁니다. 얘는 정적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무슨 공간에 있는 변수예요? 노드라는 노드라는 이름의 변수인데 어느 공간에 있죠? 메인 함수 안에. 네.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 언제 사라질까요? 메인 함수 실행이 끝나면. 끝나면 사라지죠. 네. 동적 할당하게 되면요. 동적 할당하게 되면 메모리상 힙 영역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메모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 사라지냐면 메모리 해제 명령어가 실행되기 전까지. 이해되시나요? 지역 변수는요. 스택 영역에 할당됩니다. 언제 사라지니까?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네. 자동으로 해제된다. 자, 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영역을 이렇게 보시면 자, 메모리가 실제 프로그램이 켜지면 요렇게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이쪽에 좀 따로 적어 놓고 동적 할당 링크드 리스트 함수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딱 실행을 시키면요. 거기가 이제 내 공간으로 나눠서 실행이 되는데, 할당이 되는데,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0101로 바꿔져 있겠죠? 그 소스 코드가 제일 위에 할당되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어디서든 접근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먼저 할당되겠어요? 전역 변수.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언제 사라집니까?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그리고 힘 영역에 이제 아까 우리가 new 연산자를 통해서 동적 할당한 애가 요 힘 영역에 할당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언제 사라진다? 우리가 메모리 해제해주는 명령어를 써줄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다. 그리고 지역 공간, 함수 같은 그 지역 공간 안에서 할당된 애들이 어디에 할당이 된다? 지역 변수. 지역 변수는 스택 영역에 할당이 된다. 그래서 메모리가 요 4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는 뭐 메모리 계속 그릴 때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아무 데나 그렸죠. 네. 이제는 그 공간의 영역을 조금 우리가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 무슨 공간, 무슨 공간, 무슨 공간. 코드 영역은 사실 우리가 볼 게 없죠. 네. 얘는 딱 그 프로그램 딱 코드 쳐져 있을 때 끝난 애니까. 네. 얘는 우리가 중간에 뭐 바꾸고 할당하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영역, 힘 영역, 스택 영역을 나눠놓고 이제부터 메모리 영역을 그릴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는 동적 할당을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삭제를 하냐? 자, 그럼 이 new 연산자가 어떤 일을 먼저 하는지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친구가 어떤 일을 먼저 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요렇게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두 개 나눌게. 여기를 힙, 이쪽을 스택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new int라는 명령어를 썼어요. 그러면 int 몇 바이트죠? 4바이트 4바이트죠. 그럼 4바이트만큼 뭐가 할당됩니까? 힙 영역에 활동. 힙 영역이 할당이 된 거죠. new로 할당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친구가 뭘 해주냐? new 연산자가 여기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0x7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쓸 때 어떻게 쓰냐? int p는 이렇게 씁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저 p 변수는 무슨 타입 변수예요? 포인터 타입 변수. 포인터 타입이죠. 몇 바이트죠? 어, 주소 값을 저장하는 변수는 항상 똑같았죠? 32비트 운영체제에선 몇 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숫자잖아요. 그냥 주소는. 그쵸? int 숫자 몇 바이트죠? 4바이트. 근데 이제 우리가 64비트 운영체제를 쓰기 때문에 몇 바이트? 8바이트. 8바이트. 그래서 여기 8바이트 변수가 할당이 됐을 겁니다. 어디 영역이죠, 여기? p? 스택 영역입니다. 스택 영역이죠, 스택. 그쵸? 왜? 얘 무슨 공간 아니에요? 지금 int 메인 함수. 그렇죠. 메인 함수죠. 그럼 여기 이제 p라는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돼. 이게 조금 헷갈리면. 자, 뭐예요? p 먼저 만들고, p에다가 new int. 그쵸? 그럼 이제 p가 힙 스택이라는 게 확실히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new int를 했어요. 그러면 저 new 연산자가 뭘 반환해 주냐? 얘가 지금 뭔가 연산자처럼 보니 사실은 뭐냐면요. 가까이 가면 뭐죠? 함수예요, 함수. 반환값이 뭡니까? void형 포인터. 자, 포인터 타입의 반환값이요. 그럼 뭘 반환한다는 거예요? 주소를 반환. 주소를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인자가 뭐예요? 옆에 들어가니까. 사이즈가 들어가죠? 네. 무슨 데이터 크기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인트를 넣기 때문에 인트 사이즈 몇이겠죠? 4. 4가 이 함수의 전달 인자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서 4바이트만큼의 힙 영역에 할당을 해서 해당 주소를 반환값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p에다가 몇 넘겨준다는 겁니까? 0x7을 넘겨주는 거죠. 자, 이해되실까요? 조금 헷갈립니다. 자, 우리 함수 기억하세요. 만약에 두 개의 더해주는 함수, add 함수가 있었어요. 네. 이런 거 만들어 봤었죠, 우리? 네. 그래서 int c에다가 add 호출을 해줍니다. 뭐 3하고 5. 그럼 c에 몇이 들어가죠? 8 들어. 8 들어가죠. 네네. 자, 근데 이 new 연산자는 뭘 반환해 준다고요? 내부에서 메모리의 크기만큼 힙에 할당을 해주고 그 위치에 시작 주소를 반환값으로 뭐 해준다? 전달. 반환해 준다. 함수예요. 그냥 함수. 자, 가까이 가보니까 뭐예요? 그냥? void 포인트 void의 포인터 반환값을 가진 함수. new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int형 썼으니까 int형만큼 크기를 할당을 해주고 그거의 주소, 시작 주소가 몇입니까? 0x7입니다. 0x7이 어디에다 저장이 된 거예요? p는 P라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간 거예요? 0x7이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몇이 들어간 거예요? 0x7이 들어가. 요게 이제 new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메모리상 일어나는 과정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그래서 new 연산자 동적 할당을 하게 되면 해당 메모리 적어야겠다. 자,
new 연산자. 동적 할당을 하게 되면 해당 변수 크기만큼 힙 영역에 할당한 후 할당된 곳에 시작 주소를 뭐 해준다? 반환해준다. 그래서 그러면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요렇게만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반환된 것을 어디에 저장해 놔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접근해야 하잖아요. 이 할당된 공간 우리가 사용하려면. 자, 그러면 접근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지금 이 두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3을 저장하고 싶어요. 3을. 자, 하영님 어떻게 접근하실 거죠? 화살표 그렇죠. 근데 화살표는 구조체에 있어서만 쓰는 거였죠. 얘는 구조체가 아니니까. 그 포인트 그렇죠. P에다가 키에 별 찍으면 어디로 가요? 요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여기선 그냥 이제 포인터죠. 네. 여기에 이제 3을 넣어주면 어디에 3이 들어간 거예요? 힘 영역에 요쪽에 3이 들어간 거죠. 근데 얘는 제가 이 공간을 빠져나와도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할당해 놨지만 어디 다른 함수를 들어갔어요. 그 안에도 얘는 메모리에 할당이 돼 있는 거죠? 네. 네. 그 차이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저 값을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나요? 네. 어디서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메모리를 해제하고 싶어요. 자, 해제할 때는 너무 간단합니다. 자, delet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delete하고 뭘 넣어주냐? 이 해제할 곳에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주소 어디에 저장돼 있죠? 값에 어떤 변수? 포인터 변수. 이름 뭐였죠? 이 힙에 주소 저장해 놓은 변수 이름. 네. 이름 뭐예요? 영X. P. 네. 그렇죠? 그래서 P 넣어주면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int형 변수 하나였고, 그럼 만약에 int형 변수가 아니라, 자, 노드형 변수를 만들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번엔. 자, 힙에다가 노드형 변수 몇 바이트? 2개짜리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의 주소 영x a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또 무슨 변수? pp 변수, 지역 변수 하나가 들어갔고 몇이 저장이 된 거예요? 영x a가 저장이 됐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3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에는? 별 pp. 별 pp 점인데 네. 얘는 구조체니까 그냥 뭘로? pp 화살표에 pp 화살표의 데이터에다가 3. 너무 간단하죠?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이따가 그 복습 한 번씩 다 해보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했어요. 내가 이제 메모리 해제시켜줘야 돼. 어떻게 해요? delete pp. 이해되셨죠? 자, 요게 이제 동적 할당입니다. 동적 할당. 이해되실까요? 동적 할당이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한번 해보고 갈까요? 네.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가봅시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이렇게 코드를 남겨놓을 테니까 자, 이거를 그 화영님이랑 호영님 코드에서 따라서 쳐보신 다음에 뭘 하시냐? 이 지금 일어나는 과정이 있죠? 네. 이 과정을 한 줄 실행하고 메모리에 한 줄 그리고
한 줄 실행하고 한 줄 그리고 해서 그려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봐서 그 그린 거, 제가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한번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넉넉하게 한 20분 드릴게요. 한번 해볼까요?